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24년 11월 그러니까 한 3개월 지난 것 같은데 유명한 문학 수첩같이 좋은 출판사에서 제가 지명 발견록이라고 하는 책을 간행을 했는데 제가 명지전문대학 문예창작과 교수로 한 30년 이렇게 재직을 하고 막 정년을 하는 그 정년 기념이 됐어요, 그 책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었고 그렇습니다. 이 책은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실크로드 탐사 대장도 했고 MBC에서 보내주셔가지고 96년도에 또 장강답사도 해서 책을 냈고 그런데 이 책은 30년, 32년인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무예 양주동 박사로부터 이두와 향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지명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렇게 해서 여행을 지명을 이렇게 찾는 우리 고유어 지명을 찾는 이런 여행을 제가 한 30년 한 결실이 이 지명 발견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선 지명에 대한 오해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주변에서 우리나라 지명은 중국 한자 지명에서 왔다. 총장님이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저에게 그 말씀을 해서 제가 수정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대다수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의 교환교수로 1년 체류도 했지만 정말 지명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주, 진주, 또 산, 제 고향이 서산인데 산, 뭐 이런 지명, 포 똑같이 있어요, 중국에. 이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우리 지명이 한자에서 왔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한반도에 사시던 우리 선조들은 고유어 지명을 쓰셨어요. 고유어 지명을 썼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문자가 없었습니다. 15세기 세종대왕 이전에는 한자를 썼죠. 그런데 우리 옛분들이 참 존경스러운 게 그냥 한자 지명을 쓴 게 아니라 우리식 한자를 썼어요. 우리 문자는 없고 말만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설총이 만들었다 뭐 별 얘기가 다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고 왜 확실하지 않느냐면 설총이 원효대사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5세기 광개토대왕의 비문에 벌써 이두가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설총 전에 벌써 만들어진 것 같아요. 좌우지간 우리 지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이두를 썼습니다. 이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두가 이제 패턴이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자의 뜻하고 소리를 빌어서 쓴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 한반도에 사시던 분들이 쓰던 고유어 지명이 있었는데 우리말 지명이 그걸 표현할 문자가 없다 보니 한자를 빌어서 썼지만 아까 일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한자 지명을 빌어다 쓴 게 아니라 우리 지명은 따로 있고 그 지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자 소리하고 뜻을 결합한 이두식 문자를 만들어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고맙게도 옛 문헌에 이두가 많이 남아 있어요. 이두식 지명이. 그러니까 그걸 잘 연구하면 옛분들이 어떤 지명을 썼는가가 나옵니다. 이 책은 그걸 찾아간 책인데 당연히 제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이걸 처음 시작하신 분은 연대별로 얘기를 하면 1908, 9년에 단재 신채호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은 진짜 애국자입니다. 충청남도 회덕 출신인데 이분은 진짜 애국자예요. 그 여순 감옥에서 돌아가시거든요. 이분이 조선일보의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
뒤에 이제 비봉 출판사에서 책이 나옵니다마는 그 책의 원고들을 조선일보 지면에 약 2년 발표를 하시다가 감옥에 갇혀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자, 그 뒤를 이어서 안자산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호가 자산이고 이름은 안확인데 이분이 조선문학사라고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학사를 냅니다. 그 별책이 뭐냐면은 고지명의 해, 풀해자, 해석이라고 할 때, 그래서 고지명 풀이라고 하는 부록이 있어요. 거기서 1922년에 단재 선생보다 약 한 12, 13년 후에 또 지명을 밝혔어요. 근데 두 분 합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뭐 한 3, 40개? 이렇게 어려워요. 그 뒤에 육당 최남선 선생이 불합문화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원류가 밝은 색, 태백산, 백두산 할 때 이 백문화다. 우리말로 하면 그게 밝이다, 밝다는 불합문화론에서 또 연구를 합니다. 우리 고지명을.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책을 주로 가지고 했느냐? 가장 결정적인 책이 12세기에 나온 삼국유사예요.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에 이 향찰과 이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뜻을 얘기하지 않았죠. 그게 아주 지금 귀한, 그러니까 우리 지명을 찾아가는 첫 번째 단서가 삼국유사라는 책이고, 두 번째 단서는 세종 때 나온 세종실록 지리지. 여기에 또 많은 이두들이 보입니다. 이제 지명은 상당히 많이 밝혀 있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를 이 지금 천재적인 단재 신채호, 그 다음에 자산 안확, 그 다음에 육당 최남선 이런 분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929년에 일제시대죠. 옥구라 신배이라고 하는 한자로 소창 진평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옥구라 신배이라고 하는 경성제국대학 교수가 조선 향가연구라는 책을 냅니다. 거기서 이분이 또 이분들 앞에 연구를 이제 이렇게 참고해서 자기 나름의 연구를 했어요. 그때 30대였던 무해 양주동 박사는 와세대 대학을 나왔는데 영문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인이었고, 참고로 저도 시인입니다. 이분은 시를 쓰다가 일본인이 조선 고가 연구를 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해 1929년에 샹가 해독에 취하여 이런 논문을 발표해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앞에 얘기한 분들을 다 발판으로 삼아서 가장 독보적이고 많은 양의 이 연구를 하신 분이 바로 무해 양주동 박사예요. 그래서 스스로 국보 1호라고 그랬죠. 이제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고가 연구라는 책을 선생님에게 직접 배웠고 또 거기에 심취해서 30년 전국을 떠돌았지만 많지 않아요. 이분도. 향가 연구는 완벽하게 했는데 지명 연구는 그래도 앞에 분들보다 많지만 그렇게 내가 흡족할 만큼 아마 내가 세보진 않았는데 한 100곳에 이를 겁니다. 이분이 연구한 그 지명이. 그러니까 가장 획기적인 연구를 하셨죠. 무해 양주동 박사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괄목할 만한 분은 현재 생존에 계시는 도수희 교수라고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님이 계세요. 90 다 되셨는데 이분이 한국지명 신연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앞에 연구를 이제 뒷받침했고 그 이후로 말하자면은 끊겼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무예 선생님의 제자라고는 어떤 멍에 이런 걸 느끼고 또 제가 흥미를 느꼈고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이고 현대문학 전공자지만 저는 고맙게도 충남 서산에 아주 중학교도 없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할아버지로부터 서당 교육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서당 선생님이었는데 그 덕분에 한자를 조금 했기 때문에 이쪽 연구를 파고들 수 있었고 이렇게 돼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오해, 우리말 지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한자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자, 신라 경덕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8세기인데 이 신라 경덕왕은 굉장히 훌륭한 임금이에요. 불국사, 석굴암 이런 게 그때 다 나왔고 그분 때 또 향가를 보면 이분 때 향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이 융성했다는 얘기는 이분 때 말하자면 태평성대였다는 뜻이에요. 문화가 융성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덕왕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관복이라든가 관제, 벼슬 뭐 이런 제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전국의 지명을 당나라식으로 바꿔버렸어요. 당나라식으로. 한자로. 이게 아주 큰 패착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지명을 찾아가는데 애를 먹게 하는, 그랬고, 이제 궁예라고 있잖아요. 애꾸는 궁예. 이분이 또 그렇게 한자를 숭상했고, 그 다음에 고려 광종,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 옛 지명이 한자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명이 한자에서 우리나라 말로 바뀌었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든 원인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구려가 지배했다, 신라가 지배했다. 신라가 삼국통일하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고려 왕건이 이제 우리나라를 통일했다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망하고 대한민국까지 오면서 여러 번의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어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고구려에서 신라로 넘어갈 때, 신라에서 고려로 갈 때, 왕조가 바뀔 때마다 행정구역이 개편돼요. 그때 이분들이, 우리 선조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예를 들면은 해미라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도 해미, 바다의 해자에 아름다울 미, 해미. 이 해미라고 하는 지명은 정해현, 현은 오늘날 군이에요. 플러스 여미현. 이 두 개 현, 정해하고 여미를 결합시키면서 정해에서 해를 따고 여미에서 미를 따서 해미가 돼요. 제 고향 서산군 부성면 강당리인데 물강자, 집당자. 제 고향은 어떻게 됐냐면은 1914년에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이 일본 제국주의가 1914년에. 그러면서 제 고향에 가면 지금도 강촌 마을이 있고 강 옆에, 그 다음에 제가 사는 서당동, 서당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서당골이라고도 하고 서당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두 마을을 일제가 결합을 시키면서 강촌에서 강, 서당골에서 당, 이렇게 따서 강당이 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런 지명이 거의입니다, 지금. 거의예요. 이러니까 아까 경덕왕이 그렇게 관제며 지명을 한자, 당나라식으로 바꾼 거. 두 번째는 왕조가 바뀌면서 이렇게 지명이 결합된 거. 이런 것 때문에 옛 지명을 찾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죽자 사자 매달려 봤는데 많이 못했어요. 한 30-40마을. 제가 이 책에서 지금 100곳, 정확하게 103곳을 3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내가 풀 수가 없다. 이렇게 밝힌 것도 있고, 이게 좀 누가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 아예 손을 못 댄 것도 있고,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보람으로 느끼는 건
그런 그 천재적인 우리 선배들, 우리 은사님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한 3, 40군데를 제가 해결을 했어요. 아주 기뻤습니다. 그거 할 때는 정말 밤을 새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이 고유어 지명은 우리 옛 지명을 찾으려면 오늘 제 방송을 보시고 제 후학들도 이런 관심을 갖는다면 제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장소를 가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지명이라고 하는 건 지형지세하고 뗄 수가 없습니다. 지형지세, 지형지물, 거기서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물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로 지명을 짓습니다. 옛 지명 찾아가 보면 한계마을이라고 있어요. 저 성주, 여러분 성주 하면은 참외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주는 참외의 고을이 아니고 사실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성산인데 성산이 성주로 바뀌었는데 이 성산 성주를 대표하는 마을이 한계마을이에요. 우리 고유 지명은 한계마을이에요. 가보면 한은 크다, 대. 개는 포구거든요. 나루 포자. 그 지금 행정구역이 대포면이야. 한자로 바뀌었죠. 옛 우리 고유어는 한계마을입니다. 거기가 바로 성산 이시 집성촌인데 안동 하회마을 못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마을이 안 알려졌는지 모르겠어요. 가보면 앞으로 큰 포구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형지물과 관련되죠. 또 설립자의 바위암자 선돌마을이거든. 선돌마을인데 우리나라에 많아요. 영월에 그 청령포라고 있잖아요. 단종이 돌아가신 그 건너편에 선돌이 있습니다. 거기 지명이 선돌이에요. 한자 이밤면. 그 다음에 조지훈 선생의 고향이 경북 영양이라는 곳인데 이문열 선생도 거기가 고향이고 그 영양에 가면 선돌이라고 있습니다. 이밤이에요. 한자로 이밤. 또 포항에 가면 일제당이라고 노계 박일로 선생이 말년에 시를 짓고 하던 거기 지명이 이밤면이에요. 가보면 거기도 돌이 거꾸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특이한 지형 이런 거 따서 옛날 우리 고유어 지명이 나왔다는 걸 알게 되죠. 율곡도 파주 출신인데 태어난 거는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지만 파주 이분 고향 마을이 어디냐면 밤골이에요. 밤골. 그 밤율자거든. 그리고 이제 골곡자. 그러니까 원래 밤실인데 밤골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겁니다. 제 고향에 가면 지금 금곡, 세금자에 골곡 이렇게 쓰는 지명이 있거든요. 금곡, 금곡리. 그런데 옛날 새똥말 어떤 어른 댁에 이거 갖다 드려라. 분명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제 고향에 가는 길에 들려서 여기 옛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새똥말. 얼마나 좋아요. 그분들도 할아버지한테 들은 거예요. 새똥말이었는데 그게 금곡. 그러면 옛날에 대장간 같은 게 있던 마을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옷밭골인데 옷칠자, 밭전자, 옷밭골인데 지금 가면 칠전이에요, 칠전. 이렇게 이제 우리 고유어 지명이 있었는데 우리 문자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경덕왕 아까 얘기한 8세기 이후에 한자화 되면서 오늘날까지도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 지명이 한자에서 왔다고.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낸 지명, 아까 뭐 한 3, 40개 된다 했는데 38개인가 그래요. 그런데 거의 한 80% 찾아놓은 게 한 3, 40개 또 되고, 그러니까 그건 어떤 분이 좀 매달리면 금방 할 거야. 내가 거기까지 해놨으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경북 봉화라고 있잖아요. 봉화라고는 밭들봉자 대로하자는 신경 쓸 거. 그건 고려 때 이제 한자로 바뀐 거니까 그건 무시해도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두인데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와. 세종실록 지리지에 고사마라고 나옵니다. 한자로. 그러면 이건 이두거든요. 이두 지명이니까 이럴 때 이제 매달려야 돼요. 거기에. 야, 고사마가 봉화에
고구려 때 이름이라고? 고사마가 뭘까? 이두니까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어 쓴 거잖아요. 고에서 고라고는 소리를 땄어요. 그 다음에 사는 대표적인 시옷음이에요. 시옷. 시옷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 어조사 사자는 무조건 시옷이야. 그러면 곧 두 개를 붙이면 고 밑에 시옷한 곧. 말맞자는 뜻으로 읽으면 말이잖아요. 마을을 옛날에 말이라고 지금도 있잖아요. 양달말, 응달말 하잖아요. 그럼 말은 마을이야. 그러면 곧말이 뭘까? 그러고 봤더니 신라 때 옥마로 바뀌었어. 구슬옥의 말마.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 구슬말로 바뀌었구나. 그죠? 곧말이 구슬말로 바뀌었다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두를 보면 알지만 모음이라든가 받침자들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자로. 그러니까 비스듬한 거로 막 수도 없이 바뀌어. 고, 구, 으 이런 게 아무 제약 없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한자로 할 수가 없거든. 여러분, 라디오 한자로 쓸 수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야. 중국말로, 중국 한자로 우리말을 다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는 글자가 너무 많아. 풀은 할 때 푸자 있어요, 한자? 없잖아요. 포자는 있지만 른 없잖아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대청도, 소청도 저는 다 거기 3번씩 갔다 왔는데 청도입니다. 원래 한자의 청도. 그런데 대청도의 이 이두를 보면 포을도라고 돼 있어요. 안을 포자에 새을자에 섬도자. 그게 뭐냐면 포, 푸, 을이 른, 푸른 섬이란 뜻이야. 푸른 섬.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신라 때 청도가 됐거든. 포을도가 청도. 푸른 섬이 푸른 섬 된 거야. 거기다가 지금 대소를 붙여서 대청도, 소청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청도의 우리말 이름은 푸른 섬이야. 푸른 섬. 푸른 섬을 쓸 수 없으니까 포을도라고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사마가 곧말인데 고구려가 신라로 넘어가면서 구슬말이 됐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곧말이 군말이 됐다는 뜻이야. 고나 구나 뭐 글씨나 똑같은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유추가 필요합니다. 그럼 가서 봉화에 가서 또 지형지세를 살펴야죠. 난 봉화를 한 10번 정도 갔어요. 그 고을에서 저를 불러서 간 일도 있고, 봉화는 지금 인구 3만의 작은, 그러니까 사람들 뭐 술 먹다가 자기 안 주면 야 봉화 우체국장도 좀 먹자 그러잖아요. 가장 끝발없는 인구도 적고 뭐 소멸 위기에 있는. 그런데 여러분 봉화야말로 안동보다 더 양반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봉화. 우리나라의 누정, 누각과 정자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이 청량산이라는 산을 두고 이제 바로 밑에가 봉화고 그 밑에가 안동인데, 사실 퇴계 이황도 우리가 안동분으로 알고 있지만 안동은 예안과 원래 하해로, 오늘날 하해마을이 있죠. 이 남쪽은 하해구, 위쪽은 예안이에요. 그 퇴계의 고향은 예안입니다. 그러니까 봉화에 훨씬 가깝죠. 그리고 이분이 공부한 곳도 봉화예요. 청량산, 청량정사. 그래서 이제 봉화에서 안동을 이렇게 가면, 여러분이 여행을 가면 예던길이라고 하는, 또는 예다는 가다 다니다의 뜻이거든요. 또는 성현의 길. 이 성현의 길이 뭐냐면은 퇴계 이황, 그분의 10살 우인 회제 이연적, 두 분 다 동방오연입니다. 그분의 퇴계의 36살 우인 농암 이현보, 어부가로 유명한. 회제 이연적은 양동마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양동마을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예안, 안동의 북쪽 퇴계 이황이, 그러니까 10살 선배, 36살 선배하고 친구야. 학문으로. 거의 아버지죠. 이 세 분이 학문을 논하며 걸었던 길이다 해서 지금도
성현의 길, 예던길이라고 가보면 안동 코스보다 봉화 코스가 더 길어요. 양백지간이라고 그랬거든요. 옛날부터 소백산맥, 태백산맥, 이 두 백자가 들어가는 양백, 여기가 무릉도원이다. 그래가지고 이 봉화에서 그렇게 인재들이 많이 나왔고 그쪽에 이제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이가 살았어요. 소위 명당이라고 해가지고 양백. 그래서 소백산 끝마을이 영주고 이 태백산 끝마을이 봉화예요. 그 중간이 이제 아주 우리나라에서 꼽는 이런 명당으로 꼽히는데 그러니까 끝마을이잖아요. 끝마을. 그래서 고사마는 바로 근말로 바뀌었다가 그 근말이 오늘날의 끝말이다. 태백산 끝자락 마을. 이걸 제가 체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을 여행하다 보니 제가 이제 산청, 저는 개인적으로 지리산을 여러 번 종주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젊은 날이 이제 지금은 못하지만 지리산을 여러 번 종주를 했고 그랬는데 산청에서 중산리에서 올라가는 게 이제 제일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청을 여러 번 갔는데 나중에 지명 때문에 거길 갔을 때 내가 지리산에 미쳐서 이런 고을을 그냥 건너뛰었구나 옛날에. 그랬던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유곡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유곡리. 거기에 가면 대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대원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쪽 일대 이름이 삼장면이에요. 삼장면. 그런데 그쪽 그 경상도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오랫동안 친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삼장 갔어? 이런 말을 제가 경상도 분들한테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삼장면을 대원사를 찾아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정말 1시간 이상을 달려도 인가 하나 없는 지금도 그런 첩첩산중 이런 마을이 옛날에는 어땠을까? 사람이 안 보이면 삼장 같다는 뜻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거기서 배웠는데 문헌에서 보지 않았던 지명을 저는 가다가 이 표지판에서 보게 됩니다. 생비량면. 이두인데? 어느 책에서도 못 봤는데 생비냉면.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 봤더니 날생 견줄비. 그 다음에 조울양, 양호하다고 할 때 이런 면이었어요. 여러분이 들어도 특이하죠. 생비량. 이건 100% 이두입니다. 날생자에 비교한다고 할 때 견줄비자에 양호하다고 할 때 조울양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파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문헌에 생비량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 한 분도 없고 그래서 제가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 소리와 뜻일 텐데 생비가 생은 이 날생자는 산이라는 것으로 옛날에 많이 쓰였어요. 옛날에 이 이두에서 산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생자가. 그래서 산비, 비는 그냥 소리. 문제는 양자인데 이 양자가 무의 양주동 박사는 아나 에라고 읽었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라로 읽었습니다. 라. 가나다 라 할 때 라. 그래서 이 두 개로 읽으면 산비라. 단재 신채호 선생식으로 읽으면 산비라가 되고 양주동 박사 식으로 읽으면 산비아가 되는데 아나에 이게 뭘까? 그러다가 오래오래 생각하다가 어느 날 떠올랐어요. 산비랑이구나. 산비랑의 이응이 탈락된 거구나. 두 번째, 산비아는 뭘까? 산비알이구나. 그러면 산비알은 산비탈의 방언일 것이고 산비랑은 산벼랑의 방언이겠구나. 그래서 그 지형도 바로 지리산 밑에 그런 면이에요. 그 산벼랑, 산비탈
이런 뜻이구나. 요걸 제가 이제 찾아냈고, 그 다음에 제 고향에 가면 불러머리. 여러분 어때? 딱 이두죠? 김씨 아저씨 댁에 이거 갖다 대라. 심부름도 제가 여러 번 갔어요. 그러니까 들녘 저 건너편 마을인데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에서 어릴 때 미역도 여러 번 감았어요. 제가 이제 커서 이 이두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고향에 갈 때마다 노인분들을 찾아뵙고, 불러머리 뜻이 뭡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예쁜들도 옛날부터 그렇게 들어왔지 뭐, 이렇게 그런 식이야.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가만히 봤더니 1759년, 그러니까 18세기 영조대왕 때 여지도서라는 책이 아니고 이제 지도죠, 지도. 전국 읍면 다 너희 곡을 그려서 올리라고 해가지고 그걸 종합해 놓은 책이 여지도서, 국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국립도서관에서 다 복사해가지고 우리 고향 거기를 찾아봤더니 각후동이라고 돼 있어요. 그 불러머리가 뿔각자에 디후자에 마을동자, 각후동. 불러머를 뿔러머로 읽었구나. 이건 완전 오판이죠. 한자로 바뀐 것도 잘못됐지만 뜻도 완전히. 왜? 불은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불은 벌판의 뜻이에요. 들녘의 뜻이에요. 불은 들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불러머리는 들너머 마을이에요. 들너머 마을이 뿔너머가 된 거예요. 이두가 한자로 바뀌면서 이런 오해. 자, 대표적인 곳으로 밀양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던가요?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 칸 영화제에서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 받고 그랬어요. 나도 그 영화 봤는데, 자, 이 영화는 영어 제목이 뭐냐면 시크릿 선샤인. 그렇잖아요. 몰래 밀자거든. 미래할 때 거기다가 볕 양자. 그러니까 비밀스런 빛. 시크릿 선샤인. 그래가지고 이 영화 보면 햇빛의 메타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학원장이 거기 학원에 오는 어린애 유괴해서 돈 뜯으려고 했던 사건 아니에요. 밀양에서 일어났던. 보면 시체를 비칠 때도 햇빛이 막 강렬하게. 또 약사한테 가서 전도연이 약사를 갔는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공기 중에도 있다고 하니까 어디 있냐고 막 대드는, 그때도 햇빛. 좌우지간 햇빛의 메타포가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를 지배하는데, 이창동 씨도 시인이고 국문과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쪽 이두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100% 이건 오류입니다. 왜? 밀양이란 뜻은 세종실록 지리지인지 지금 제가 출처가 정확하지 않아서 좌우지간 미리미 동국이라고 돼 있어요. 한자로 미리미 동국. 이거를 단재 신채호 선생이 먼저 풀었어요. 뭐라고? 미리미는 미르다. 미르가 뭐냐면 물입니다. 물. 그리고 동국은 뭐냐? 벌이다. 그러면 미르벌. 미르벌이 줄어들면 밀벌 또는 밀불. 아까 불이나 벌이 들녘의 뜻이라고 그랬죠? 바로 물이 질펀한 들녘이란 뜻이에요. 제가 이 책에 보면 밀양강, 그래서 사진도 한컷 나가 있습니다. 가보면 밀양은 어디나 산이고, 그 산이 높다 보니 물이 많아요. 단장천, 밀양강, 그냥 거의 늪이야, 늪, 밀양은. 그래서 우리 지명은 지형지세와 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질펀한 들녘인데, 신라 경도강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밀에서 밀추, 그냥 소리로. 그 다음에 벌을 뜻하는 벌을 화로, 불화. 그래서 추화산성이 지금도 밀양에 가면 있어요. 교동에. 자, 이거를 이제 고려 때 와서 어떻게 했느냐? 밀에서 그냥 소리 따다가 몰래 밀. 아무 뜻도 없는 거야. 소리 따온 거예요. 밀.
화, 불하고 제일 가까운 게 볕, 그래서 양,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질펀한 들녘이 졸지에 비밀스런 빛으로 바뀐 거예요. 아주 대표적으로 왜곡된 이런 지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분이 우리 지명을 한자에서 고요가 온 거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이. 엉터리죠.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책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오해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끝나가는데 제가 끝으로 이제 하나, 여러분 변산 있잖아요. 전북 부안에 500 얼마밖에 안 되는데 김제평야가 막 끝나고 이 산이 우측으로 이제 신령스럽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평야에 연해 있기 때문에 해발은 500인데도 뭐 한 1000m처럼 보여. 그 변산이 아주 신령스러운 산이고 내소사가 있고 거기에 변산에 가면 사람들이 외변산에서 회 먹고 뭐 그러잖아요. 채석강 뭐 유명하죠. 회거리. 그런데 사실 변산의 핵심은 내변산이다. 변산 안쪽. 우동리라고 하는 여기서 홍길동전이 쓰여졌고 유명한 반개 수록이 쓰여졌습니다. 허균의 홍길동전과 올라가다가 좌측 반개 수록이 쓰여진 반개서장이 지금도 있어요. 우측 가면 홍길동전을 썼던 터가 있는데 이 중요한 변산, 지금 갓변자를 씁니다. 변두리라고 할 때 밑산자 변산 아무 뜻이 없어요. 그거는 원래 이 변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 책에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 모양하고 되승자를 쓴 삿갓이라고 하는 뜻의 변자예요. 그래서 나는 변산의 우리말 이름이 곡갈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지명을 찾다가 보면 잘못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 선조들이 이 지형지세를 어떻게 읽었고 어떻게 해석을 했고 어떤 이름을 붙였는가를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책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